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어떤 보조식품을 챙겨 드시나요? 비타민, 칼슘, 오메가-3, 철분, 은행잎 추출물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이름들이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꼭 챙겨야 해. 그래야 덜 아프고 덜 늙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60세 이상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 TV 보고 샀는데요. 하루도 안 빼고 먹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속이 더 불편하죠? 저는 건강해지려고 먹는데 검사해보니까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하네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사실 건강보조식품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우리 몸의 대사 능력과 장기 기능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같은 영양소라도 40대에는 약이지만 60대에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60세 이후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건 나쁘다로 끝내지 않고 왜 나쁜지, 대체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보충제는 어떤 것인지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고용량 비타민 A. 진료실 문이 조심스레 열립니다. 선생님, 요즘 눈이 뻑뻑해서요. 텔레비전에서 본 비타민 A가 그렇게 좋다길래 몇 달째 챙겨 먹었는데 피검사에서 간 수치가 좀 올랐대요. 제 맞은편에 앉은 67세 김모 씨는 약통을 가방에서 꺼내 놓습니다. 멀티비타민, 눈 영양제, 피부 영양제. 라벨을 찬찬히 읽어보니 모두에 비타민 A가 들어 있습니다. 겹쳐 먹고 있다는 사실, 김 씨는 오늘 처음 알게 되셨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비타민 A는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성분이 아니라 기름처럼 몸에 남아요. 젊을 땐 간이 넉넉히 처리해주지만 나이가 들면 창고 정리가 느려지죠. 좋은 기름도 한 병은 영양, 10병은 짐이 되는 것처럼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에 좋다니까 더 먹을수록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오히려 몸이 무거워요. 밤에 종아리도 쑤시고.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똑똑한 공장입니다. 음식 속 베타카로틴은 필요할 때만 비타민 A로 바뀌어 과잉 생산이 되지 않아요. 당근을 살짝 데쳐 참기름 몇 방울, 단호박을 부드럽게 쪄서 한 조각, 이런 식탁이 가장 안전한 눈 영양제죠. 말을 마치며 저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금 갖고 오신 제품 중 비타민 A가 중복되는 건 잠깐 쉬어가시죠. 눈의 건조감은 실내 습도,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약물 영향도 큽니다. 인공 눈물을 잠깐 보충해서 쓰시고 주 3회는 녹황색 채소를 접시에 크게 올려보세요. 그리고 보충제를 다시 시작할 땐 꼭 저와 함께 라벨부터 확인하기로 해요. 겹침은 약이 아니라 짐이거든요. 잠깐 여러분의 약통을 떠올려 보세요. 멀티비타민, 눈 영양제, 피부 영양제 등. 혹시 A가 겹치고 있진 않나요? 좋다는 정보가 겹치는 순간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함, 속 더부룩함, 이유 없는 뼈 통증. 그럴 땐 멈춤, 정리, 음식으로 이동. 이 세 단어만 기억해 두세요. 2장, 고용량 칼슘제. 선생님, 뼈가 약해질까봐 칼슘을 듬뿍 챙겨 먹었는데 변비가 심해졌어요. 70세 박 선생님은 손으로 배를 톡톡 두드리며 말합니다. 최근 들어 종아리가 자주 쥐가 나고 밤마다 다리가 묵직하다고도요. 저는 조용히 되묻습니다. 칼슘은 어떤 이유로 선택하셨어요? 골다공증 오면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광고에서 하루 1200mg은 꼭 필요하대요. 광고는 만병통치처럼 보이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칼슘은 뼈의 주재료이지만 움직임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라는 창고까지 제대로 배달되지 못합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하면 짐이 길 위에 쌓이듯 혈관이나 신장에 부담이 되기도 하죠. 몸은 적당한 양과 제때의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햇빛 아래에서 15분 천천히 걷기, 계단을 한 층만 더 오르기, 집에서 까치발 들었다 내리기. 이 단순한 움직임이 칼슘을 뼈로 데려다주는 진짜 배달 트럭이에요. 박 선생님은 좀 놀란 표정입니다. 그럼 칼슘은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무조건 많이가 문제지. 필요한 만큼은 중요해요. 다만 우선 식탁에서 시작해 볼까요? 멸치 한 줌을 살짝 볶아서 깨를 넣고 두부 반모로 만든 따끈한 두부조림,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하루 한 접시. 이렇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의논해요. 검사를 보고 용량과 형태를 골라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속도를 강조합니다. 뼈는 오래 쌓아야 단단해집니다. 내일 뼈 건강을 바꾸는 마법은 없어요. 대신 오늘 한 숟가락의 두부와 15분의 햇빛이 6개월 뒤에 몸을 바꿉니다. 속도보다 방향, 과잉보다 균형. 그게 칼슘의 핵심이에요. 3장 고용량 오메가3. 선생님, 요즘 고피가 자주 나요. 멈추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73세 이모 씨는 평소 심장 약을 드십니다. 약봉투 옆에는 커다란 캡슐이 담긴 통이 나란히 놓여 있죠. 혈액을 맑게 해준다기에 하나 더 보태서 먹었어요. 심장에 더 좋으라고요. 저는 천천히 설명합니다. 피는 강처럼 흘러야 하지만 상처가 나면 즉시 멈출 줄도 알아야 해요. 오메가3는 피를 매끈하게 만들어주지만 너무 미끄러워지면 브레이크가 길어집니다. 특히 항응고제, 아스피린과 함께라면 더 그렇죠. 이 씨는 문득 지난주 일을 떠올립니다. 설거지를 하다 작은 상처가 났는데 휴지로 한참을 눌러야 멎었답니다. 그게 이 때문일까요? 가능하지요. 또 한 가지 캡슐을 오래 열어두면 기름이 상할 수 있어요. 비린 트림이 잦았다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방향 전환합니다. 심장과 혈관은 접시 위에 바다를 좋아해요. 일주일에 2번, 손바닥만 한 생선 한 조각이면 충분히 멋진 선물이 됩니다. 연어를 레몬 한 조각과 구워보세요. 고등어는 양파와 같이 지져서 비린내를 잡고요. 식물성으로는 들기름을 상에 막 올리지 말고 갓 지은 밥에 한 숟갈 섞어 향만 더해보세요. 기름은 적고 신선하게가 원칙입니다. 이 씨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럼 제 캡슐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드시는 심장약과 함께라면 우선 멈추고 상의가 먼저예요. 개별 상황에 따라 괜찮은 양이 다릅니다. 병원 예약일에 가져오시면 상처가 생겼을 때 멈춤 시간과 멍의 빈도도 함께 체크해보죠. 붉은 신호가 있다면 줄이거나 중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4장 고용량 철분제. 기운이 없고 자꾸 눕게 돼서요. 철분이 부족한 줄 알고 약국에서 사 먹었는데 편이 딱딱해졌어요. 68세 최 선생님은 멋쩍게 웃습니다. 검사는 아직 안 해봤어요. 일단 먹으면 나아질 줄 알았죠.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젓습니다. 피곤함은 여러 얼굴을 가졌어요. 잠이 얕아서, 운동이 부족해서, 단백질이 모자라서, 혈당이 들쭉날쭉해서, 그 가운데 철분 부족은 한 얼굴일 뿐입니다. 그런데 철분은 부족보다 과잉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때가 있어요. 철분은 불꽃과 비슷합니다. 적당하면 따뜻함을 주지만 많아지면 사나라는 불길을 일으켜 간과 심장, 췌장 같은 중요한 곳을 지치게 하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철분을 배출할 창문이 줄어들어 집안에 열이 고이기 쉽습니다. 우선 확인부터 합시다. 혈액 검사에서 철 저장고가 정말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빈 창고만 채우는 용량을 골라요. 검사 없이 무턱대고 채우면 남는 철분이 집안 여기저기를 그을릴 수 있어요. 최 선생님은 문득 생각납니다.
요즘 숨이 약간 가쁜 것도 혹시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요. 그냥 피곤한 건지, 다른 신호가 숨어 있는 건지. 그 사이 식탁에서는 이렇게 해볼까요? 하루 한 번 단백질을 확실하게 챙겨보시죠. 달걀 한두 개, 생선 한 조각, 닭가슴살 몇 조각, 시금치나 콩을 곁들이고 비타민C가 있는 과일을 함께 먹으면 자연스럽게 흡수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드릴 내용은요. 변이 까맣게 변했다면 철분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지 꼭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피곤함을 서둘러 덮지 말고 이유를 찾아 나서기, 그게 60세 이후의 지혜입니다. 5장 고용량 은행잎 추출물. 선생님, 요즘 팔에 멍이 금방 들어요. 어디에 부딪힌 것도 아닌데요. 66세 정모 씨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마켓에서 산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후부터는 아스피린도 함께 복용 중이었죠. 은행잎은 혈액이 달라붙는 걸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순환이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미 피가 잘 멈추도록 도와주는 약을 드시고 있다면 너무 느슨해질 수 있죠. 작은 부딪힘에도 멍이 쉽게 들고 잇몸이나 코피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억력에 좋다길래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기억을 붙잡는데 정말 강력한 것은 사실 약이 아니라 리듬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30분 걷기, 두뇌가 낯설어하는 새로운 동작 배우기, 친구와 목소리를 내어 책 한쪽 읽기. 이런 리듬이 뇌의 불을 환하게 켭니다. 저는 작은 제안을 건넵니다. 은행잎은 잠시 중단하고 다음 진료 때 복용 중인 약과 함께 다시 조율해요. 그 사이 집에서는 이렇게 해볼까요? 식탁은 지중해식처럼 단출하게 채소를 듬뿍, 올리브유 한 숟갈, 생선이나 콩으로 단백질을 채우고 잠들기 전 10분은 휴대폰 대신 종이책 소리 내어 읽기. 이 단순한 루틴이 놀랍게 뇌를 깨웁니다. 정 씨는 밝게 웃습니다. 약통을 비우고 거실을 채워볼게요. 음악과 책으로요. 기억은 알약 안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생활 위에서 더 오래 자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작은 체크리스트가 생겼을 거예요. 혹시 내 약통에도 겹침이 있는지, 괜찮겠지 하며 늘려 먹던 건 없는지, 멍이, 코피가, 변비가, 속 더부룩함이 내 몸의 작은 경고등이 아니었는지.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멈추고 정리하고 바꿉니다. 잠깐 멈춤. 고용량, 겹침이 의심되는 보충제는 일시 중단. 라벨 정리. 같은 성분이 중복되는지, 다른 이름으로 숨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 식탁으로 바꾸기. 당근, 단호박, 시금치, 멸치, 두부, 브로콜리, 일주일 2번의 생선. 몸을 움직이기. 햇빛 15분, 천천히 걷기, 숨이 조금 찰 만큼. 상담하기. 복용 중인 모든 약과 보충제 목록을 가져와 의료진과 상의.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잠이 조금 깊어지고, 아침 소화가 편해지고, 멍이 덜 들고, 마음이 가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오늘 5가지를 돌아봤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A, 칼슘제, 오메가3, 철분제, 은행잎 추출물. 좋다는 이유로 시작했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의 사정이 달라집니다. 간과 신장, 혈관과 뼈, 피와 기억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이고 섬세한 조율을 원합니다. 그러니 약통은 가볍게, 그리고 식탁은 풍성하게. 음식이 바탕이 되고 보충제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상해 후에. 이 간단한 원칙이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예요. 혹시 지금 집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부엌 불을 켜고 작은 냄비에 멸치 한 줌을 살짝 볶아보세요. 고소한 향이 퍼지면 물을 붓고
파 한 줄, 두부 반 모. 그 사이 햇볕 뜨는 창가에 서서 오늘의 나를 천천히 비춥니다. 나는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그 믿음을 식탁 위에 한 숟갈씩 올려놓으면 어느새 약통은 가벼워지고 하루는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오늘도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호를 함께 듣고 함께 조율하겠습니다. 우리 무언가 더 먹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요. 그 한 번의 생각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습관이 될 테니까요.